실루엣 보이시죠? 첫 번째 실루엣의 정체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금요일과 토요일에 용산 집무실에서 두 분이 시간을 연달아 보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아마도 금요일에 사전투표를 하고서 집무실을 김건희 여사가 방문한 모습 같아요. 왜냐하면 복장이 이제 사전투표했을 때랑 같기 때문에 금요일에 사전투표를 하고 이제 대통령의 집무실에 김건희 여사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토요일에는 상대적으로 편안한 차림이에요. 두 분 다. 대통령도 노타이 차림에, 김건희 여사도 평상복, 편안한 이 캐주얼 차림에 집무실 앞에 잔디밭에서 반려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이제 집무실에도 대통령이 워낙 이 반려견을 좋아하고 또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집무실에 아빠 집무실에 이제 데려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금요일에 찍은 사진을 조금 전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개한 사진인데, 김연아 의원님, 네. 용산 집무실 앞에 저런 잔디밭 공간이 있었군요. 네, 이제 저것도 공원으로 조성해서 국민들이 좀 들어가서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저도 이번에 저 장면을 보면서 그 청와대 개방된 공원에 못지않게 용산 집무실도 앞으로 국민들에게 개방이 되면 굉장히 어떤 치유의 공간, 또 쾌적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저렇게 좀 노출되는 사진이나 장면을 통하면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사실은 반려인들이 많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정치인이라든가 유력 인사들이 저렇게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모습들이 좀 공개되고 이런 것들은 연예인들을 좀 빼고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 내외께서 저런 반려동물과 함께 있는 모습들을 좀 공개하시고, 저런 것들이 좀 자연스러운 것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뭐 자녀들을 다 키워서 일단 독립시키고, 혹은 자녀를 낳지 못해서 자녀 대신 저런 반려동물과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 좀 새로운 로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통령하고 영부인도 사전투표한 거죠? 네, 하고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전투표를 하고 집무실을 방문하고, 그 다음 날은 이제 편안하게 반려견 토리 등과 함께 집무실 잔디밭을 찾은 모습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용산 집무실은 이제 한창 마련이 되어서 용산 집무실은 이제 돌아가고 있고, 또 그 앞에 이제 잔디밭 등은 시민공원 조성 공사가 이제 곧 시작이 될 거고, 투트랙으로 기존에 이제 청와대가 공개가 됐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에게 공개가 돼서 여전히 뭐 청와대 방문을 위한 신청 열기가 상당히 뜨거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순차적으로 청와대 내부 건물들도 속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뭐 청와대 내부 건물이 전면 공개가 되진 않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김진 앵커가 지난번에 이 대통령의 집무실과 영부인의 집무실을 저희가 독점 공개해 드렸는데, 그거에 이어서 대통령 가족의 가장 청와대 내부의 사적인 공간, 관저를 또 여러분의 김진 앵커가 가서 취재를 해와서 저희 채널A가 어제 독점 공개를 한 바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영상인데, 청와대의 대통령 관저 내에 비밀 계단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계셨습니까? 자, 저희들이 취재를 하면서 발견한 공간인데, 청와대 관저 내부에 피아노를 지나서 이렇게 비밀 공간인 듯 보이는 지하로 연결되는 계단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저희가 청와대 관저에서 근무했던 요리사 등을 취재해 본 결과, 몇몇 요리사 등은 비상시에 대통령 가족들이 관저에서 비밀 통로와 계단을 이용해서 청와대 영지, 평지로 연결되는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어떤 셰프들, 대통령 전용 요리사들의 인터뷰도 저희가 한번 들을 수 있었는데, 과연 저 공간이 그 공간인지는 저희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근무를 하셨다, 제2부속실장을 하셨다 전재수 의원님, 청와대 관저, 대통령 관저에 저런 비밀 계단 비슷한 시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저도 청와대 관저는 저도 뭐 여러 차례 했는데, 김진 앵커가 얼마 전에 그 청와대 대통령 내분 집무실 취재하셨잖아요. 예. 그 취재하는데 작가분이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저희 팀이 전재수 의원에게 잠깐 전화드렸죠. 예. 저도 도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많이 도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 계단은 아마 그걸 겁니다. 어떤 계단이요? 조금 전에서 공개된 계단. 예. 저 계단은 아마 의무실하고 바로 연결된 계단일 겁니다. 의무실. 예. 저게 의무실로 연결된 예, 계단이군요. 아마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관저 바로 밑에 네. 그 의무실이 있거든요. 아하. 의무실에 항상 그 이제 의무실장을 비롯해 가지고 당직 그 이제 의무실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래 위로. 그 계단으로 연결하면은 아마 관저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저 계단은 못 봤습니다. 네. 근무를 할 때는. 근데 전체적인 그 구조상 배치상 보면은 아마 의무실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계단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 그 관저에서 근무했던 요리사 등은 비상 대피 계단 아니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전대수 의원이 보시기에는 의무실로 연결되는 계단일 것이다. 왜냐하면 비상 출구라 하더라도 나오는 구멍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청와대 경내에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지하 그 진출입로가 없습니다. NSC 벙커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건적 근무자들 같은 경우 이제 그러니까 본관 근무자들을 주로 건적 근무자라고 그러는데 이 건적 근무자들은 이제 청와대에서 한 5분 거리에 뛰어가면 한 3, 4분 거리에 다 이제 관사 생활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지하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건적 근무자들에게도 아마 공개가 됐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아마 의무실의 비상 상황에 응급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용도로 그 계단이 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의 침실은 어떨까? 사실 궁금하잖아요. 이게 이상해요. 이게 남의 집 침실이 이상하게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남의 집들은 어떻게 침실 꾸미고 사나 이거 보는 궁금함도 있고 또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청와대 관저의 침실은 왠지 굉장히 호화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넓을 것 같기도 하는데 저희가 취재해본 결과 생각보다 훨씬 더 넓고 더 광활했습니다. 대통령 관저, 침실, 공간입니다. 자, 쑥 들어갑니다. 자, 비밀 계단 같은 거를 지나서 자, 이렇게 넓은 침실 공간이 펼쳐지는데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은 저 넓은 공간에 침대만 하나 둬서 너무 무서웠다. 저 침실 공간이. 어떤 분은 뭐 80평에 달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대통령의 침실이 강당 같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 있는 게 이제 대통령 부부의 옷장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저렇게 붙박이 옷장 뭐 한 8칸 정도를 썼는데 그 이후의 대통령인 경우 그 뒤에 하얀색 옷장이 3열로서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침실과 그 뒤에 있는 옷장도 굉장히 대통령의 옷장이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김연아 의원님, 대통령 침실이 상당히 컸어요. 그러게요. 저희가 상상했던 것보다 넓네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따님도 하고 손자분이 저기 좀 같이 살았다는 게 논란이 되기도 하고 화제도 되기도 했는데 뭐 그럴 만큼 충분히 공간이 넓네요. 넓어요. 네. 정말 넓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이제 청와대를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어떤 탈권위적인 어떤 대통령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그동안 이제 말로만 했었는데 저는 이번에 이제 청와대를 개방하면서 일반 국민들이 그거에 훨씬 더 공감하게 되신 것 같아요. 저건 아마 뭐 저희 군사 독재 시절에 굉장히 권위적이고 대통령의 어떤 제왕적 그런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던 공간이 아닐까. 예전에 왕궁도 보면 왜 그렇게 화려하고 크게 짓느냐면 왕의 어떤 권위와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시를 하기 위해서 건축물들을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청와대도 그런 연속성이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좀 우리가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원래 도시공원의 역사를 보면 영국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산업화로 인해서 굉장히 삶이 피폐해진 일반인들의 어떤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왕궁의 정원을 공개하던 것이 이제 시초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부동산값 급등으로 인해서 사회가 정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에 이 청와대 공개가 그런 양극화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에 있어서 새로운 치유 공간 또 대통령의 권력이 조금 더 분산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정말 좀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그런
정치 체계를 만드는 데에 하나의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살짝 해봅니다. 관저 안에 보안 셔터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제 대통령 내외분의 사적인 공간을 차단해주는 보안 셔터인데 비상시에 이 보안 셔터를 대통령 내외분이 안에서 버튼으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바깥에는 버튼이 없어요. 바깥에서 저 보안 셔터를 열려면 비상 키를 갖고 작동을 해야 저 보안 셔터를 여닫을 수 있고 대통령 내외분 안쪽에서만 보안 셔터를 닫을 수 있는 셔터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관저 주방도 한번 궁금했습니다. 저는 이게 또 남의 집 주방도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관저 주방은 이렇게 컸어요. 왜냐하면은 뭐 대통령 내외분, 가족분들, 그다음에 외빈 이런 식사를 다 담당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커야 됐고 그 안에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이제 김치를 남겨두고 가셨더라고요. 김장김치를. 그래서 한번 또 열어봤죠. 그랬더니 아주 맛있게 잘 담겨져 있는 김장김치가 또 보관이 돼 있었고 저 같은 집기류 뭐 양념도 남겨져 있었고 김치냉장고나 저 주방 기구가 그냥 여기에 전시가 되나?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좀 자세히 취재를 해보니까 냉장고 등에 이제 딱지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용산 1층 이전, 한남동 공관 이전 딱지가 붙어 있어서 김치냉장고는 윤석열 정부가 재활용한다라는 것도 취재할 수 있었습니다.